이 영상은 18세의 한 남자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올린 첫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리고 So I retired age 21 and I 4년 뒤 22살이 된 남자의 and I made $1 영상입니다. million age 22. So 그는 4년 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100만 달러를 벌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안드류 컵이라는 22살의 젊은 청년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와 그가 돈을 복사하듯이 벌게 해주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보시죠.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그는 대학교 첫날 첫 마케팅 강의를 듣자마자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지루하다. 그는 강의가 너무 지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에서 비싼 학비를 내고 듣는 마케팅 강의보다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무료 마케팅 강의가 훨씬 가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지루한 수업을 듣고 지루한 직업을 가지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겠지. 그래서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탈출구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이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탈출구가 바로 유튜브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I didn't know what it was, but what I did know that it was going to come from the internet. 하지만 처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족부터 친한 친구, 여자친구 등 주변 지인들과의 약속을 멀리하고 어떻게든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초창기에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는 자기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생각해보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이때 업로드했던 콘텐츠 내용은 그냥 누군가가 작성한 칼럼을 그대로 읽고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던 도중 자신의 일기쓰기라는 습관에 대해서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mp3 플레이어에 강의록을 담아서 판매하자. 그렇게 중국에서 mp3를 구매한 뒤 그 mp3에 자신만의 일기쓰기 습관에 대한 팁, 요령, 교훈 등을 담았고 여자친구와 판매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왜 출연한 걸까요? 그 결과 이 영상이 1억 조회수를 타면서 해당 mp3가 미친듯이 팔려 10억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장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7. 그렇게 첫 mp3가 팔려 첫 온라인 수입이 발생해서 $7를 벌었다고 하네요. 그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데요. 저도 온라인 사업에 처음 도전했을 때 제일 먼저 판매했던 게 바로 15,000원짜리 전자책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기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서울에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친척집에 잠깐 머물면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람이 울리길래 봤는데 갑자기 1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봤을 때 그 짜릿함이 아직도 잊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는 그러나 기쁜 것도 잠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mp3를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mp3를 수백만 혹은 수억 개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유튜브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 미친듯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에 있어서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이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하고 싶다는 사이를 메꿔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mp3 플레이어 판매를 중단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자. 왜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미루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루는 습관이라는 문제로 인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욕망이 결핍된 상태였고 본인의 문제부터 해결해서 그 해결책을 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미친듯이 각종 책, 유튜브, 기사 등을 읽고 다른 멘토들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본인의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타임티오리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미루는 방법을 해결해주는 강의 및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3억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그가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자신이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면서 배운 점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자 미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2억 6천 명의 구독자를 가진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에게 연락이 와서 그에게 미루는 습관 해결에 대한 컨설팅을 해줬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잼민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아서 무시했다가 미스터 비스트가 직접 본인 인증을 해주기까지 했다고 He 합니다. booked to join the program, but obviously we saw and it was like name Jimmy, business YouTuber,
email jimmy@mrbeast.com or whatever it is. We would like cancel that call. It's absolutely 100% a fake. He was basically like, if you don't believe that it's me, I'll send a video of myself proving that it's me. 아무튼 그렇게 13억을 벌고 나서 대부분의 수익을 투자 수익률 4% 정도인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며 거기서 나오는 자동 수익을 바탕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한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그럼 우리는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다음 세 가지 스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그 해결책을 판매했다. 저는 여기서 그가 자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했다는 점이 바로 그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 대중적으로 공개했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다. 동시에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다.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 그 해결책을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 커뮤니티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자체가 판매에 있어서 신뢰 그리고 권위가 되었다. 판매 완료. 두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5명의 평균이 나다. 저는 이 말에 친구라는 단어를 콘텐츠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의 평균이 바로 나다. 제가 방금 소개드린 앤드류 컵이라는 남자도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모두 바꾸고 이루고 싶은 목표와 관련된 콘텐츠를 미친듯이 흡수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한번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콘텐츠의 질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 이상한 찜이긴 하지만 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힐끔힐끔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누군가는 쇼핑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단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정치, 누군가는 싸움, 누군가는 미남 미녀 영상을 보면서 강한 감정을 통해 쾌락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디오북을 듣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맞고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콘텐츠의 평균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정체성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겠죠. 세 번째, 자신의 해결책을 판매하는 것은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요즘에 강의파리, 성공파리 등과 같은 지식 창업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인 교육 시장이 많이 움츠러든 것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앤드류 커비가 말하길 내가 배우는데 몇천 시간이나 걸린 지식들을 압축시켜서 누군가가 10시간이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만약 그 책, 그 영상, 그 강의, 그 수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내가 그 콘텐츠를 소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 교훈 등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혹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인류에게 엄청난 손실과 고통일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즉 강의를 판매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강의팔이라고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게 성인 교육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교육 시장이야말로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혜에 굶주려 있다. 이제부터 그의 사업 모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상에서 자신이 13억을 벌 수 있었던 자신이 부르길 우아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모두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로 트래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트래픽을 자신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종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가 연결되고 가치를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 기반으로 자신의 컨설팅을 판매합니다. 또한 3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컨텐츠 제작, 커뮤니티 내에서 칼럼 작성, 컨설팅 서비스 제공, 그리고 영업 매니저는 커뮤니티 내에서 전화 영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매니저는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를 쇼폼으로 만들어 다른 플랫폼에 재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모델에서 배울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길 광고는 절대 장기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비용은 그에 맞춰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즉 다음과 같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CPM 증가. 왜냐면 해당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즉 파이가 크면 클수록 경쟁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물건이 판매된다는 결과가 있다면 더 많은 경쟁사들이 광고를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고 노출로 시킬 수 있는 키워드 및 고객 수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공급의 부족을 의미하겠죠. 왜냐면 SNS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곧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광고의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고객 증가로 인해 설득 비용 증가. 더 많은 광고를 돌릴수록 상품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점점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고 전환하는 데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인프라 비용 증가. 어쩌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무한히 복제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면 보통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결국 비용이 듭니다. 즉 더 많은 광고로 인해 더 많은 상품이 팔리면 비용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렇기에 그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아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 모델의 장점은 판매만을 계속 밀어붙이는 기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인데요. 콘텐츠를 통해서 청중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에만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데요.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티 주최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할 것이고 파티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파티를 주최하는 대신에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 서로가 함께 서로가 비슷한 서로를 초대하고 즐길 것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커뮤니티 리더는 이들을 위해 도움, 깨달음을 주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결국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1%에게만 청구한다. 유명은 자신의 팬의 숫자에 비례한다. 하지만 부는 권력의 법칙에 따라 분배된다. 따라서 자신의 유명함을 수익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팬들 중 가장 돈이 많은 1%에게만 판매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판매만을 강조하다 보면 해당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가 쉽고 그 결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대부분의 커뮤니티 멤버들에게는 무료, 저가로 가치를 제공하고 오직 상위 1%의 부를 가진 팬들에게만 고가를 청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 자신의 청중을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고 두 번째, 수익까지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22살의 경제적 자유를 잃은 앤드류 컵이라는 남자를 소개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구독자가 많이는 없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그에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영상을 이 질문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여러분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면 오늘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시겠습니까?